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처음으로 TV 토론회에서 맞붙었습니다. 양측은 내곡동 땅 의혹과 현 정부 실정 등을 두고 뜨거운 설전을 벌였습니다. 한편 임대차법 시행 직전 세입자에게 큰 폭의 전세 보증금을 올린 것으로 드러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격 경질됐습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민희 전 국회의원, 김연아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두 분 다 토론회를 보셨을 텐데 일단 먼저 전반적으로 총평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는 오세훈 후보가 지지율이 워낙 앞서가다 보니까 준비가 잘 안 돼 있었다는 느낌? 왜냐하면 그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은 본인이 가지고 온 판넬 속의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박영선 후보 눈이 좋은가 봐요. 그거를 멀리서 보고 거기 들어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눈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 본인이 가져온 판넬은 좀 외우고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첫 토론이니까 예. 뭐 오늘 또 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지켜봐야겠지만 조금 더 외울 건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예. 오세훈 후보가. 예.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두 분 다 뭐 정치 구력이 만만치 않은 분이지 않습니까? 특히 뭐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4선 국회의원의 장관의 원내대표의 법사위원장 뭐 굉장히 경험이 많으시고 또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도 시장 재임을 하고 국회의원 한 바셨으니까 예상대로 굉장히 뭐 만만하지 않은 그런 토론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좀 아쉬웠던 거는 뭐 정책 대결보다는 좀 네거티브로 서로 그 의혹에 의혹을 갖고 좀 물거늘어지는 듯한 모습이 초반에 좀 많이 이어졌다는 게 아쉬웠고 예. 저는 최민희 의원과는 좀 반대로 어제 박영선 후보께서 조금 긴장하셨던 것 같아요. 밤새 저는 이제 맘카페나 이런 데 돌아다니는 짤 영상 이런 것들을 쭉 검토를 해보니까 박영선 후보가 서울 시민들의 집 없는 서름을 앞당기겠다라고 하는 말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빨리 하다가 집 없는 서름을 앞당기겠다고 정말 하신 얘기는 아니겠죠. 예. 그러나 집 없는 서름에 대한 앞당기겠다고 한 말실수 이런 것들은 주변 상황을 의식해서 좀 긴장하신 탓이 아닌가 싶고 예. 또 어제 회자가 되었던 게 그 수직 정원과 관련해서 모기 때 논란이 이제 한창 얘기가 되면서 이게 정말 실현 가능한 정책이냐 또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서 맘카페들은 안전진단의 내용을 박 후보가 모르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어제 굉장히 그 카페에서는 좀 가불론박이 있었습니다. 예. 어제는 조금 뭐 워밍업이었다면 예. 이제 오늘은 어제의 어떤 그런 서로의 미흡한 부분을 좀 보완해서 하시는 본격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토론이 더 기대가 됩니다. 몇 개를 조금씩 지적해 주셨는데요. 또 다른 뭐 아쉬운 부분이나 지금 예. 김연아 의원님도 말씀하실 때 가불론박이라고 하시거든요. 갑론을박인데. 예. 그러니까 그런 실수였다고 봐요. 집 없는 서름을 앞당긴다는 건 말이 안 네네.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긴장했다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임하는 태도가 박영선 후보는 굉장히 긴장하고 그런 모습이었고 반대로 오세훈 후보는 눈을 이렇게 깔고 굉장히 여유 있고 그걸 일부러 또 여유 있게 보이려고 한 거 그거는 뭐 맞는 판단 같습니다. 예. 근데 어제는 또 어록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 내곡동 땅 관련하여 사실 이런 일이 터지면 정치인들이 오리발 내밀다 보면 계속 말이 꼬이거든요. 지금 딱 거기에 빠져 계신데 갑자기 마음에 그 땅이 없다든가 기억 앞에 겸손해야 한다든가 어록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게 과연 어떻게 비쳤을까. 그래서 앞으로 오세훈 후보는 그냥 좀 팩트 앞에 겸손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었고요. 예.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네. 예. 우선 그 내곡동과 관련하여 측량이 왜 문제가 되냐면 측량한 시점이 첫째 문제가 됩니다. 그 측량한 시점이 SH가 용역하기 9일 전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알고 측량을 했지?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것도 그냥 갔다. 내가 변호사니까 처갓집에서 뭐 좀 봐달라고 그래서 갔다. 이러면 끝날 수 있는 일인데 처음부터 몰랐다고 하니까 꼬인 건데요. 거기를 왜 처가가 가게 됐냐? 불법 경작자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갔다. 예.
그런데 그게 좀 분쟁이 있는 느낌이었는데 그 불법 경작자라고 지목된 분이 말뚝 봐가지고 다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는 며칠 후에 임대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 계약서는 어떤 때 작성하는 줄 아세요? 개발 호재가 있어서 어떤 땅이 이제 개발 호재가 생겼어요. 그랬을 때 땅 주인들이 되게 버려진 땅에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경작을 해요. 나중에 이게 시효 취득 분쟁이 됩니다. 나 주인 몰랐어. 버려진 땅인 줄 알았어. 이래서 개발 과정에서 굉장히 골칫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예. 그걸 막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는 거고, 이거는 변호사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권하는 방식이거든요. 땅 주인에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혹은 어떤 의혹이 제기되는 거냐면 그 처가분들은 오세훈 후보에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SH가 용역 들어가는 걸? 예. 이건 충분히 합리적 의심 생기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억 앞에 겸손해야가 왜 나온 얘기냐면 측량 과정에 오 후보가 참여했다 안 했다. 그래서 세 분이 지금 참여했다고 주장을 해요. 생태탕 먹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기억이 틀릴 수도 있다 이 말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큰처남과 장인이 갔고 큰처남이 그 입회서에 사인을 했을 것이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어제 오후 5시, 6시 사이에 오 후보 측에서 그 토지공사를 통해서 입회서 사본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까지 공개를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철수 후보가 그랬어요. 그 안철수 오세훈 단일화 과정 토론회에서 안철수 후보가 그 버틸 수 있겠냐. 오세훈 후보가 후보되면 사퇴할 수도 있다. 민주당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 얘기를 했더니 만약에 내가 관련됐다는 그 정보나 증언이 나오면 사퇴하겠다. 아니 정계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서 이럴 땐 굉장히 쿨하게 초기부터 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길게 제기해 주셨고요. 길게 풀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어제 내곡동 관련된 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근데 혹자죄 주변에 계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세훈 후보와 관련해서는 제기할 의혹이 내곡동밖에 없나? 진짜 그거 하나에 좀 많이 이렇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내곡동 토지를 통해서 무슨 부당한 투기익을 얻었는지 또 거기에 부당한 자기의 권력을 사용했는지가 핵심인 것 같은데 이제 점차 거기에 어떤 특정 시점에 갔느냐 안 갔느냐 이런 얘기들이 막 회자되면서 지금 좀 본질이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저께 토론에서 새롭게 제기된 게 단독주택 용지를 특별 분양받았다, 특별 공급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어제 오 후보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시진 않았지만 그거는 추가로 받는 게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실제로 집을 짓고 있거나 농사를 짓는 한에 한해서 특별 공급이 주어지고 있고 그 특별 공급은 좀 아쉽게도 사업지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특별 공급의 기준에 부합되는지 안 부합됐는지만 확인하면 되지 예. 거기에 추가로 단독주택 용지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그 특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그 내용을 보면서 이게 요즘 LH 사태 때문에 부동산에 많이 국민들이 이제 분노하고 계시는데 어제 그런 논란까지 아까 이제 최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논란까지 가게 되면 지금 대통령의 양산의 농지 취득하셔서 나중에 퇴임 이후에 사저 짓는 것까지도 다 연결돼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질에 저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제 저는 이제 토론회에서 아까 어록 얘기를 하시니까 재밌는 걸 하나 또 발견을 했는데 네. 이제 백신 얘기가 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박영선 후보가 본인이 이제 중기부 장관일 때 그 주사기 개발한 거에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계셔서 어제도 아니나 다를까 이제 주사기 얘기를 하셨는데 요 며칠 지금 백신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속도 문제 또 물량 확보에 대한 차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 후보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총만 있고 총알이 없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어제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서 빵 터졌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뭐 어제 많은 어록들이 있었는데 두 분의 어떤 경험과 또 이 사안에 대한 좀 치열한 경쟁 의식 이런 것들이 보는 국민들로 하여금은 좀 굉장히 웃음을 짓게 하고 또 서로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약간 실효성을 가늠할 수 있는 저는 그런 토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말씀드릴 게 제가 좀 아까 문제 제기한 건 핵심적인 거죠. 처가는 사전에 SH 용역 정보를 알았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이게 핵심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부분이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서야 일반적으로
개발 호재가 터졌을 때 쓰는 방식.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 표현이에요. 불법 경작을 했다는 분들과 왜 사후에 계약서를 맺습니까? 이 경우는 변호사들이 일반적으로 개발 호재가 생겼는데 땅을 내버려 뒀던 거예요. 그랬을 때 쓰는 방식이에요. 분쟁을 막기 위해서. 왜냐하면 여기 그린벨트 된다는 소문 뭐 이런 게 사전에 났다고 측량하거나 계약서까지 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쪽에서도 이 부분이 핵심으로 보입니다. 예. 그 초과는 천리안이 있나? 어떻게 알았지? 그것도 어떻게 SH가 용역 발주하기 일주일 전에 가서 측량을 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내부자 정보가 어떤 식으로든지 빠져나갔던 거 아니야? 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 농사를 짓거나 이랬을 때 단독주택 특별 보상을 준다. 이것도 이상하죠. 농사 안 지었잖아요. 그리고 이거 제가 좀 더 농사를 지었거나 아니면 그렇게 여러 거기에, 이유가 있잖아요. 아니면 거기에 집을 짓고 있을 경우에 집도 토지주가 안 지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확인해 보셔야죠. 그 안에 어떤 농막 형태로든 거주하고 있으면 또 집의 형태의 건물들이 있으면 특별 공급을 해주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특별 공급은 여러 가지 사업지마다 논란이 있어서 그때그때 기준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기하시는 게 그때 단독주택 용지를 특별 공급 받았다는 것 자체가 특별이란 용어 때문에 뭔가 추가로 혜택을 받았다고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모든 택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런 특공의 형태로 거기서 지금 어떠한 형편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특공의 형태가 다 달라지고 있고, 예. 아까 이제 SH공사 뭐 용역 전에 가서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아니, 잘 9일 아시겠지만 전에. 예, 아니 그러니까 뭐 9일이든 뭐 일주일 전이든 어쨌든 간에 그 땅은 참여정부 때부터 계속 택지 개발을 할 때 1순위로 올라가 있었던, 특히 국민임대주택을 좀 늘려야 되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 땅을 어떻게든 임대주택으로 지으려고 계속 입지를 올랐던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뭐 어떤 소유관계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계속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저는 정리가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여기서 뭐 설명드릴 게 없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지만, 우리가 특별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게 무슨 특혜가 주어진 건 아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요. 예. 사업지마다 보상 기준이 달라진다. 그거 누가 정할까요? 서울시와 SH공사 정합니다. 아닙니다. LH가 정합니다. 아니, 그렇게 정합니다. 근데 그 기준에 따라. 근데 LH가 다 정하지 않아요. 협의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의 주체가 사실상 서울시였기 때문에 서울시가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제도 오세훈 후보가 그린벨트 푸는데 국장 정결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서류상 국장 정결 많습니다. 근데 그린벨트를 이렇게 많이 푸는데 국장 정결 없습니다. 그리고 국감 자료에서도 애초에 그 지역에 오세훈 후보가 시장 되면서 성냥갑 같은 집을 구릉이나 이런 데 짓는 게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옵니다. 국감에서도 다행히 그 부분은 훼손이 많이 된 지역이다라는 발언까지 했기 때문에 몰랐다는 거는 이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 절차를 얘기할 때 제가 행정부에서 일을 해보면 LH 단독으로 보상 기준 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SH와 서울시가 사실상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조금 행정 절차를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하나 말씀 잘하신 게 참여정부 때 결정했다고 야당이 주장하는 시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2007년입니다. 지금 계속 참여정부. 그런데 그것도 환경부와 서초구가 다 반대해서 사실상 참여정부에서는 포기하게 돼요.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측량을 한 것은 2005년입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2005년에 6월 20 며칠 날 SH가 용역에 들어가고요. 그 9일 전에 측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용역이 끝나고 서울시에서 이명박 시장 때 국토부에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여정부를 자꾸 얘기하는 게 저는 그 과정상 논리상 안 맞고, 이건 어떻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참여정부가 개입한 건 2007년인데 이건 2005년에 측량했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단독주택 특별 분양 이 부분도 뭐 집을 지었다는 얘기 없었고요. 벌써 나왔겠고, 농사 다른 사람이 지었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건 이제 저희가 보기엔 꼼수라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 게 예. 클리어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냥 처가 땅이다. 근데 내가 기준을 그렇게 정한 건 아니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 어제도 서울시 그 조례가 서울시 의회 기록이 나왔어요. 김효수 국장 문제.
그분이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해서 수정이 됐습니다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고 안 받았다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제가 안철수의 저주라는 표현을 쓰는데 빨리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아, 내가 착오가 있었다. 기억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건 나에 대한 말이었다. 이렇게 해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권 여당을 심판하는 선거 맞잖아요. 구도상. 그러면 시민들이 표를 주실 때 아, 집권 여당을 심판해야 되겠는데? 야, 이쪽을 표를 줄라니? 저러고 있네? 마치 2007년에 크리미널인 거 이명박 후보 알면서 찍었다가 감옥 가 있잖아요. 그런 유권자에게 고통을 우리가 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과하시고 저는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 기억에 착오가 있었다. 그분들이 아니다. 이렇게 빨리 탈출을 하고 그래야 오늘 앞부분에 오늘 밤 토론의 앞부분에 그렇게 해버리고 이후에는 정말 오세훈 후보의 재건축 재개발 민간 주도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옳은 건지 그 공공과 민간이 같이 한다면 어떤 모델이 있는 건지 좀 이런 토론을 해줘야 국민들께 정치권이 예의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주도권 토론이라는 게 따로 없어가지고요. 편하게 이렇게 주고받으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어제 토론을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고 또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뭐 내곡동 논란 지금 뭐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이 좀 말꼬리 잡고 계속 그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정하면 끝난다고 하는데 뭐 본인이 오세훈 후보가 생각하실 때는 그게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지금 서로 고소고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법원에서 어제 만나자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예. 뭐 저는 그거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제일 중요한 건 어제 토론이나 이런 논란을 보시면서 결국 유권자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많지 않은 토론의 시간에서 우리가 이 논란을 갖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거론되지 못한 여러 가지 정책 대결이 조금 더 이루어진다면 표를 주고 또 그 서울시 행정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서울 시민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자기 삶과 좀 관련이 된 정책들을 후보자들을 통해서 소개받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면 네. 박형준 후보가 아까 부동산 가격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문재인 정부 공격할 때 소득 격차가 벌어졌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그 중에 오세훈 후보 말씀이십니다. 박형준 박형준 후보가 후보요. 예. 예,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리고 그게 어떻게 자료를 해석하면 다 맞고 어떤 부분은 일정 부분 좋아진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뭐 야당 후보니까 공격하는데 이게 모순이 뭐냐면 그 혜택을 박형준 후보가 고스란히 받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에 민주당 안 찍어야 되겠는데 저쪽 후보를 보면 찍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박형준 후보의 LCT 차 뭐 시세 차익이 뭐 15억이다 20억이다 그런 후보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왜 국민의힘 후보는 재산이 좀 서민처럼 적으면 안 됩니까?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저는 의원님도 조금 더 하셔야 될 게 불공정이 지금 화두잖아요. 이걸 극복하자가. 근데 오세훈 후보의 처가가 사전 정보를 가졌다는 의심이 들잖아요. 지금 구체적인 자료로. 이 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땠는지를.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고 다른 문제가 없다. 저는 정말 큰 문제가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무상급식으로 주민투표 붙이다가 이제 주민투표 프로테이지가 안 돼서 이제 그만두셨어요. 오세훈 후보가. 예. 예. 그런데 갑자기 최근 2월인가 자료를 보니까 무상급식 반대하지 않는다. 박영선 후보의 말장난이다. 이걸 본 거예요, 기사를.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기사 내용을 보니 지금 어제도 계속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정말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무상급식에 대한 개념도 정리가 안 돼 있으세요. 당시 무상급식은 보편급식이었고요. 그런데 무상급식을 반대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상급식 반대해서 주민투표 붙이다가 그게 30% 참여가 안 돼서 그만두신 분이. 그래서 공격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선 개념 정리부터 하나하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럼 어제도 무상급식 찬성이냐 반대냐 답을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예. 무상급식 반대다, 선별급식이다, 부자 아이들에게 왜 밥을 주냐, 이게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핵심은 모든 게 다 명확하지 않으신 거예요. 행정 절차도 그린벨트 푸는 거 국장 정결이라고 서류에 돼 있다고 국장 정결 아닙니다. 그건 행정부 들어가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것도 계속 국장 정결이라고 우기세요. 그럼 앞으로 서울시장 되면 국장한테 다 정결하고 진짜 보고 뭐 받으실 건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베테랑이 많으시잖아요. 국민의힘 쪽에 사실 관료 출신도 많으시거든요. 예. 조금 정리하시고 나오시면 유권자들에게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네, 뭐 불공정 이슈 또 자산 양극화 굉장히 심각하죠. 근데 뭐 상대적으로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이 재산이 많고 또 집안이 부유했던 것도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민주당 인사들 중에 보면 재산은 많지 않으신데 아이들이 해외에서 그러니까 해외에서 자녀들이 유학을 하고 있고 또 뭐 송금 내역도 없는데 뭐 해외에서 그런 공부한 기억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야, 그래도 드러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솔직한 거구나. 이렇게 솔직하지 않은 정치권에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뭐 기득권 일부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여당, 야당을 다 상관하지 않고 이런 기득권을 잡으면 다 이런 형태를 누리는구나라고 많이 분노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자기 자녀의 입시에 있어서 서류를 조작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기소를 받아서 재판 중에 봐 있고 사실상 유죄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지금 뭐 의전원에 들어가서 의사 합격했는데 지금 그 취소를 갖고 다시 교육부에서 선거 앞두고 얘기하면서 저는 정말 지금 우리가 얘기에 대한 불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내곡동의 어떤 그런 절차보다는 여당의 더 분노한 민심이 있다. 그래서 진중권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선거에서는 네거티브가 통하지 않을 거다. 뭐 막말로 막대기만 꽂아놔도 야당이 이길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의 핵심은 여당이 지금보다 훨씬 더 본인들의 오만과 또 본인들의 독주 또 본인들이 불공정을 외치고 그것을 실천하지 못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사죄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것에 국민들이 분노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세세한 논란보다는 저는 유권자 입장에서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다음 또 하나 뭐 이제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도 MB 대통령 시절에 탄압을 받아서 이제 일본에 불가피하게 남편이 나가 살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정치적 탄압을 받아서 나가는데 하필이면 도쿄에서 제일 도심에 있는 초고급 펜션에 그것도 소유를 해서 살고 있다. 야, 이런 사람들은 이래저래 해도 다 돈도 있고 여유도 있고 뭔가 특혜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또 박영선 후보 자녀들도 다 해외에서 유학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본인은 지금 구로구의 지역구 국회의원이지만 또 거주지는 구로구가 아니셨더라고요. 구로구가 굉장히 서울시에서도 좀 주거 환경도 열악하고 또 그런 지역 불균형에 있어서 낙후된 지역으로 좀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데 그런 지역구의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무엇을 하셨나라는 것에 지역 구민들의 많은 좀 뭐랄까 서운함 이런 네.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어떤 상대방의 하나를 갖고 논할 게 아니라 정말 서울시 전체를 위해서 정치인들 모두 두 후보들 다 저는 국민들 앞에 겸허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특목고가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목고가 본래 목적에 맞는 대입시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희 애들은 특목고 나온 애들이 없습니다. 근데 이건 그런데 특목고를 반대하면서 아이를 특목고에 보낸다. 이거 정서적으로 거부감 온다. 인정합니다. 근데 제가 불공정 이슈가 나올 때마다 늘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런 식의 문제. 예를 들면 저는 뭐 조국 전 장관을 너무 많이 우려먹으신다. 그분들은 가족이 풍비박산 됐는데 그것도 모자라나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불공정 이슈가 그럼 조국 전 장관에게만 해당되냐. 당장의 현안은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한 건 아니거든요. 박형준 후보의 경우는 딸이 홍대 미대에 그 입시 원서를 냈냐 안 냈냐도 답을 못하고 있어요. 이건 불공정 아닌가? 그리고 그 교수들이 내가 청탁 받았다. 그래서 내가 점수도 사실 올려줬다. 그리고
아내가 찾아와서 울었다. 이런 구체적인 증언이 나오는데 대답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층부 많은 사람들의 문제인데 민주당 쪽이 좀 더 비난받아야 한다.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좀 더 도덕적으로 우리는 열심히 살겠다고 한 사람들이 예를 들면 국민의힘 쪽이 10이고 민주당이 2여도 그건 민주당이 더 비난받아야 된다는 거엔 동의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오세훈 후보 처가가 저는 사전 정보를 알았지 않나 의심한다. 이 부분이 이것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그 사저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대통령께서는 과거 양산집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경호처에서 안 된다고 해서 못 들어가셔서 저는 그 양산집에 가본 입장에서 그 화가가 살던 집이고 대통령께서 정말 가면 풀 뽑고 계시고 그 진짜 닭 잡고 계시거든요. 되게 아끼면서 하나하나 가꾸신 땅이라 네. 그냥 거기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럼 야당이 법을 바꿔서 왜 말도 안 되는 경호처 때문에 농지 이렇게 합법적으로 하는 과정을 그걸 왜 자꾸 불공정으로 몰아가고 투기로 모는 분위기가 지금 있는 이제 겁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사저는 게다가 팔지도 못해요. 아니요,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지난번에 팩트가 아니라고. 아니요, 국민일보에 팔 수가 기사가 없습니다. 나왔습니다. 아닙니다. 아니 지금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팔 수는 없죠. 아니 예, 무슨 예. 말이냐면 이미 대통령께서 거기 그냥 쭉 거주하겠다라고 말해놓고 어떻게 팝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모든 거를 해석해 봤을 때 노무현 대통령 그 봉화사저 아방궁이라고 난리쳤는데 아방궁 아니었잖아요. 개방하니까. 그 집 팝니까? 지금 대통령 벌써 11년째이거든요. 그런데 그 집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법적으로 팔 수 있다. 의미 없어요. 현실적으로 못 판다는 거예요. 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건 좀 어거짓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저는 여당 심판하셔야죠.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 특히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 연장은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거짓말을 야당이 막 해도 된다. 김종인 위원장께서 박영선 후보가 저분은 나한테도 별을 얘기했다. 참 격세지감이다. 그러니까 별의별 말 다 한다. 나 안 그랬다. 영상 공개됐잖아요. 큰 별이라고 말해요. 예. 그러니까 여당을 심판해야 된다는 이 분위기 때문에 야당은 거짓말 위원장 그 대표부터 후보까지 해도 된다. 이건 또 아니죠. 이건 유권자에게 너무너무 죄송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당도 면목이 없고 예. 또 야당도 너무 지지율에 취하셔서 그러시면 안 돼요. 자꾸 오만오만 하시는데 어제 토론회에서 저는 오세훈 후보가 가장 문제는 눈 45도 이렇게 깔고 정말 오만해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 제가 초기에 안 한 이유는 하고 싶지 않아요. 이 말하면 유권자에게 너무 죄송해서. 근데 오늘 토론회에서는 박영선 후보는 좀 긴장을 덜 했으면 좋겠고 이거 왜 추격자는 좀 긴장하게 되잖아요. 덜 했으면 좋겠고 오세훈 후보는 조금 그 기억에 겸손하지 마시고요. 유권자 앞에 좀 겸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반론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오늘 뭐 지적해 주신 거 저도 전하겠습니다. 근데 오세훈 후보 보니까 키가 크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려가는 게 사람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신체 조건에서 오는 약간의 습관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이니까 저는 뭐 제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통령 사저 관련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것을 기대했습니다. 처음에 광화문으로 나오시겠다. 청와대에 갇힌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저는 퇴임 이후에도 좀 다른 대통령하고 다른 삶을 사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기대를 해봤는데 결국은 똑같은 방식을 택하신 거에 대해서 일단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 실망을 갖고 있고 지금 이제 어차피 여당이 180석 정도를 갖고 있어서 뭐든지 입법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이참에 이제 대통령 퇴임 이후 경호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는 뭐 옛날처럼 그렇게 경호를 다 도와야 되는가 세콤 정도만 잘 갖춰줘도 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 혁신적인 것들로 좀 대안을 찾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참에 농지법 정말 저는 손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등록법만큼이나 사실은 그걸 어기지 않고서는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고요. 한쪽에선 그러니까 경자유전의 법칙을 다 어겼다고 하는 거고 경자유전의 법칙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놔둔 채 누구에게는 허용이 되고 누구에게는 그것이 뭔가 벌금을 내고 또 불이익을 받는
그런 어떤 기준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그 기준을 바꾸자고 얘기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 그게 문재인 정부에게 촛불 정신이 발했던 어떤 그런 대통령의 모습 또 정부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왜 자꾸만 새로운 걸 하자고 하시면서 과거의 것들을 똑같이 하시는지, 본인들이 욕하던 것을 따라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저는 그게 제일 아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여기까지 그 듣겠습니다. 대통령의 기책 사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국회의원 그리고 김연아 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